빠르게 리뷰해보는 주식 정량 분석의 모든 것, 여유의 가치투자TV, YBTV입니다. 오늘은 아토팜으로 유명한 더마 화장품 전문 기업, 네오팜입니다. 코스닥 제조업종에 속해 있고, 현재 PBR 일정도 시가 배당률은 4% 정도 됩니다. 가치평가에서 80% 이상의 저평가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평가 정도는 요구 수익률과 개인적 밸류에이션 방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이 아니란 얘기죠? 사업보고서의 주요 제품 및 원재료입니다. 아토팜과 리얼베리어 등의 보습, 기초 화장품이 전체 매출의 95% 정도 차지합니다. 알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사업보고서상의 주요 제품과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차트로 나타내보면 이와 같습니다. 작년엔 원재료 14% 증가와 제품 가격 3% 정도의 하락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그나마 원재료 가격 인상이 덜해서 이익에 좀 더 유리해졌네요. 그렇다고 해도 수량이 줄었으면 매출과 이익 모두는 다운될 수도 있겠죠. 10년 실적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 성장을 지속합니다. 19년 이후 매출과 이익의 정체기가 시작됩니다. 분기 실적을 자세히 보면 일관성이 발견됩니다. 2분기와 3분기의 실적보다는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습이 필요한 계절은 겨울이겠죠? 현금 흐름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우량주의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지속적 플러스권에 있으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투자도 많지 않아 고스란히 내부 유보되고 있네요. 2019년에 재무연금과 투자연금의 돌발 상황 발생은 유상증자로 확보한 현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면서 확장을 위한 별 액션이 이후로도 없는 걸로 봐선 그저 대주주인 이치환불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류입니다. 자산 구성입니다. 벌어들인 현금을 착실하게 금융자산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큰 비용이 들 여지가 없어 보이는 자산 구성입니다. 비율 분석으로 본격 재무제표 분석 시작합니다. 우선 성장성입니다. 19년까지는 매출과 이익이 급성장하지만 20년부터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유형자산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채는 줄어가고 자기자본은 높아지지만 그래서 성장성은 없어 보입니다. 수익성 검토하겠습니다. ROE가 결국 10% 정도로 수렴할 것 같은 모습이네요. 예전에 높은 ROE로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화장품 업종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 13% 정도의 나쁘지 않은 ROE입니다. 이 정도의 ROE는 유지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진율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죠. 24% 정도의 고마진 제품입니다. 아토팜은 겨울철 아이들에게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제품의 매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장성이 문제지. 비용 분석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서 판관비의 비중이 60%로 매출원가보다 월등합니다. 외주를 주는 화장품 업계는 비슷합니다. 비율 분석 안정성 보겠습니다. 쌓이는 현금을 딱히 쓰지를 않으니 안정성은 말 그대로 철옹성입니다. 부채 비율이 10%로 완전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익자 상관관계에서도 적절한 비중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는 매출 증가도 없는데 재고자산이 37%로 큰 폭 증가했습니다. 다가올 매출 확대 또는 인플레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비율 분석, 활동성 보겠습니다. 매출이 정체되면서 자산 회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투자가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줄어들면서 매출 정체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한 달이 살짝 넘는 현금 회전일수록 운영자금이 그리 필요 없겠네요. 기업의 도산 위험을 측정해보는 알트만 교수의 지스코어 체크해보겠습니다. 아까 안정성 항목에서도 봤겠지만 이 기업이 망할 확률은 현재로선 제로입니다. 4.81로서 업종 중앙값인 2.37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코스닥 제조업종에선 단연 가장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재무 분석으로 기업의 내면을 알아봤으니 이제 살만한 가격대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가치지표입니다. 적정 PBR, 코스닥 중앙값, 업종 중앙값 대비 모두 낮은 당사의 PBR입니다. 퍼도팔로서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진이 높은 기업이라 매출액 주가 비율인 PSR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입니다. 역사적 PBR로 현재 어느 정도 싼 주가를 형성 중인지 보겠습니다. 2015년 이후로 가장 낮은 PBR을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장성이 삭제된 지금 예전에 주가 프리미엄을 받기는 이제는 무리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감안한 PBR 보정치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 배당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제2미의 보정치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사항으로 봐야 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과 월터 실로스가 저평가된 주식을 고를 때 쓰는 방법, 순유동자산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가치가 있을 만한 자산인 유동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이 시총의 80%입니다. 아직 시총 대비 100%가 되지 않았다고 저평가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회사는 엄연히 ROE 13%, 마진율 24%의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죠. 이런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는 순유동 자산입니다. 배당 보겠습니다. 늘어나는 당기 순이익에 맞추어 배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실적을 낼 것 같은데 작년과 같은 주당 배당금 700원을 준다면 현 시점 시가 배당률 4.1%로 나쁘지 않습니다. 적정가가 얼마인지 가치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 기반의 S림 가치 분석입니다. 최근 가중평균 ROE 17% 정도에서 당사의 적정가는 3만원이 넘네요. 현 주가 대비 80%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매출과 이익이 정체죠? 해서 과거의 실적은 무시하고 최근의 ROE 13%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24,000원 정도의 적정가로 상승 여력 40% 정도가 나옵니다. 매우 안정적인 회사인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저평가로도 투자 고려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현금흐름 기준 DCF 평가 보겠습니다. 현금흐름 DCF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얼마나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현금을 생산해내고 있나 하는 것이겠죠. 향후 10년 이상의 잉여연금의 측치로 평가하기 때문이죠. 이 기업의 잉여연금 흐름 생산의 안정성은 상장기업 상위 1% 이내에 들어갑니다. 이런 FCF 생산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평가한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37,000원이 넘습니다. 상승 여력 100% 이상이네요. 이제 비슷한 동종기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클리오와 토니모리입니다. 매출액은 클리오가 가장 높지만 영업이익은 네오팜이 가장 높습니다. 영업마진율이 압도적인 모습이네요. 실적 성장성을 보시면 네오팜이 가장 안 좋고 클리오가 가장 좋네요. 안정성과 수익성에 있어선 네오팜이 가장 훌륭합니다. 무차입 경영에도 13%의 비교적 고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지표를 보겠습니다. 역시 성장성이 좋은 클리오의 PBR과 퍼가 가장 높습니다. 네오팜은 클리오에 비해 한참 저평가되어 있네요. 현 시점 시가 배당률은 네오팜이 4.1%로 가장 좋습니다. 두 가지 가치평가에서 적정가 대비 상승 여력도 네오팜이 가장 높죠? 마지막 장기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19년 이후 성장성을 잃어버린 기업의 현실적 모습이 주가에 적나라하게 반영되어 있네요. 원래 고성장기에는 주가가 높은 프리미엄을 받게 되어 있고 성장이 사라지면 제 가치보다 더 떨어지게 마련이죠? 이제 최소한 적정 가치까지는 올라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차트입니다. 이상 네오팜이었습니다. 아시죠? 매수 매도 추천 아니라는 거. 모든 수치와 저평가 여부는 개인적 견해라는 거.